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상품 시장 마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일본 증시부터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투자가들은 니케이 평균 주가 9,500엔 선을 두고 안반 저항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9,500엔 선은 지난주부터 4번의 돌파 시도가 모두 실패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연계된 재정거래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재정거래 잔액이 한 2조 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쿄 증시 시가총액이 한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공매도 비율도 12%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화가 1달러에 82엔대로 하락하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재정거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경기 방어주인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백화점, 정보통신을 좀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파스텔 리테일링이 어제 연중 최고치를 경시한 것을 보듯이 내수 쪽으로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인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백화점, 정보통신 등을 찾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2천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상하이 증시가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안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정책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최근에 경제 지표 호전과 달리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정책 호재가 계속 출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개 발행 제도라든지 그리고 사모펀드 자본시장 개방과 같은 여러 가지 발전 기획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시 철도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형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건축 자재나 가구, 부동산, 통신, 금융업종이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빠른 주가 상승은 힘든 게 여전히 수급상의 불안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수 2000선 위에서는 다시 기업 공개 물량이 출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통화 수화부가 사실상 상설화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한국과 중국의 통화 수화부는 지금 한 6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매번 만기가 들어올 때마다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놓고 논의를 해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상설화에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통화 수화부 자금을 가지고 국내 기업은 위안화 무역 결제를 쓰게 되고요. 또 중국 기업도 원화 무역 결제를 지원하는 내용에 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국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국 무역의 전체 한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는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위원회 거래가 전체 수출의 0.24% 그리고 수입은 0.07%만 결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역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위엔화 무역 결제는 한 2조 위엔 정도로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와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측과 위엔화 무역 결제를 좀 강하게 추진하려는 중국 측의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금의 투기성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통화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영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도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용찬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